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는 해외 시장 조사 분석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3주차, 4주차 때 예, 수출 마케팅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5주차, 6주차 때 수입 마케팅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해서 배웠어요. 공부를 해봤죠. 네, 오늘 해외 시장 조사는요, 공부할 내용은 이미 우리가 마케팅 시간에 마케팅 업무의 일부분으로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해외 시장 조사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전문적으로 저하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지금 강의는 수업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1주차부터 16주차까지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중간고사 관련해가지고 이미 수업 계획서에 고사는 보지 않는다, 실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내보낸 바 있죠? 예, 그래요. 예, 이번 학기는 중간고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실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기억해 두시고요. 어쨌든 오늘은 해외 시장 조사에 관해서 조금 더 전문성 있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 놓으면 혹시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해외 영업팀에서 일하게 될 때 보면 반드시 그 마케팅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 조사 분석을 한번 해보게 되거든요. 예. 왜냐면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진입하는 형태도 달라질 테고, 뭐 하다못해 제품도 뭐 현저화를 시켜야 될 테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뭐 바이어도 작성하는. 그러한 내용과 쭉 밀접하게 연관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해외 시장 조사 분석을 여러분들이 꼭 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전문성 있게 세부적으로 잘 공부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해외 시장 조사가 왜 필요하냐? 예. 그거는 이제 당연히, 우리가 이제 해외로 진출하고자 한다면, 그쵸? 왜 해외로 진출해요? 국내 시장이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라는 거죠. 해외 시장을 공략을 하게 되면 우리 제품에 대한 그 판매의 기회가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어느 국가로 나가야 되느냐. 과연 그 내가 타겟으로 한 시장이 예, 우리 제품에 적절하느냐라는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외 시장 조사를 한다라는 거죠. 그 정리하면 해외 시장 조사가 왜 필요하냐? 첫 번째는 어느 국가가 과연 우리 제품의 해외 진출에 가장 적절할 것이냐? 라는 현지 타겟 국가의 시장을 한번 알아봄으로써 시장 진입의 기회를 넓힐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 조사하려면 두 번째 아무래도 자금이 소요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인력도 한정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정해진 시간 내에 해야 되겠죠. 그쵸?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금과 시장과 인력이 한정된다는 거죠. 따라서 해외 시장 조사를 조금 더 효율성 있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조사 결과 바이어한테 그 특정 국가 타겟 국가를 정하고 바이어한테 서큘러 레터, 비즈니스 레터를 보냈는데 왜 답장이 안 올까? 라는 것과 관련해서도 해외 시장 조사를 우리가 철저하게 해놓으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 공통적인 문제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어느 국가로 나갈까? 그쵸? 그 다음에 마케팅 하는데 자금과 시장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걸 유용하게 적절하게 배분을 할까? 그 다음에 바이하고 관계는 어떻게 유지를 할까?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해외 시장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해외 시장 조사를 왜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 음.
내가 정한 타겟 국가가 적절한지를 판단할 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정된 자금을 마케팅에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하느냐 할 때도 시장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세 번째는 바이어하고 관계 유지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계 유지, 더 나아가서는 수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외 시장 조사가 선행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큰 업무 절차에서 보면, 전반적인 업무 절차에서 보면 해외 시장 조사라는 거는 마케팅 업무의 일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마케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워낙 크니까 시장 조사를 우리가 제대로 배워서 조사할 때 효율성 있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왜 그 러닝 타임이 안 나올까? 지금. 예. 이제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해외 시장 조사의 필요성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시장 조사라는 거는 시장 조사를 통해서 필요성이 뭐냐, 사전에 기회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 요인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뭐 할 때요? 마케팅 할 때. 그래서 해외 시장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해외 시장 조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동그라미 표 여기 큰데 여기 보면 시장 구조, 그쵸? 이걸 한번 쫙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가 바이오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의 구조를 보면. 그 다음에 경쟁업체들, 그 다음에 자사 제품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활용해 본다. 그래서 시장 조사의 목적은 최적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시장 조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조사해야 되느냐? 시장 구조, 경쟁사, 제품, 제품에 관한 동향,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최적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해외 시장에서는 그러면 어떠한 효용을 갖고 있느냐 하면, 수출 목표 국가를 선정할 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해외 시장 조사가. 그래서 목표 시장을 진출하는 데 있어서 문화 및 시장 특성의 차이에 대한 정보가 아무래도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적절치 않은 방식의 마케팅을 전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행착오 및 시행착오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이 많이 초과해서 소요가 되겠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당연한 거죠. 뭐 만약에 베트남 시장을 내가 공략하겠다, 화장품을 가지고, 그럼 베트남 시장의 화장품에 대한 어떤 문화라든지 시장 특성 이런 것들은 다를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화장품을 베트남에 우리 회사에서 많이 수출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하고 다른 건 뭐냐면, 우리나라 남성이든 여성이든 우리는 기초 화장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쵸? 그래서 피부 관리, 뭐 피부의 수분이나 뭐 탄력성이나 뭐 주름 방지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초 화장품을 많이 쓴다는 거죠. 뭐 로션이다, 아니면 뭐 앰플이다, 뭐 스킨이다, 이런 것들, 뭐 아이크림 이런 것들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베트남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초 화장품을 별로 쓰지 않아요. 그래서 애초부터 기초 화장품을 가지고 베트남 시장을 공략을 한다? 그거 쉽지 않아요. 왜냐면 많이 생활 안 해. 문화가 다르니까. 그쵸?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수하고 그냥 외출할 때는 그냥 비비크림 정도, 뭐 CC, 이런 것들 그냥 바르고 그냥 바로 외출을 한다라는 거죠. 기초 화장을 먼저 한 상태가 아니고, 우리 같으면 기초 화장을 한 다음에 비비크림 바르잖아요. 그죠? 그게 좀 다른 거예요.
그다음에 중동 국가 같은 경우에는 색조 화장품을 또 많이 쓴다고요. 중동 국가 같은 경우는 여자들 같은 경우에 얼굴을 다 가리잖아요. 뭐 차도르라고 그러나 뭐라 히잡이라고 그러나 어쨌든 얼굴을 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빼꼼히 나오는 건 뭐예요? 눈만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대한 그 신경을 많이 써요. 그 약간 나오는 얼굴 부분, 여기에 대한 색조 화장품 이런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어떻게 알아요? 이런 내용들을. 나야 경험으로 알았지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시장 조사해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시장 조사를 안 해보게 되면 이러한 어떤 그 문화나 시장의 특성 차이로 인해서 시행착오가 발생을 하고 그에 따른 자금 및 소요가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초이스 뭐냐?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목표 시장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시장 진출하는데 시장 조사 없이 하게 되면 좀 전에 말한 것대로 문화 및 시장 특성의 차이로 인해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배드 초이스. 그렇죠? 그 초이스는요. 그런 거죠. 그렇죠? 시장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제품이 잘 팔리고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걸 찾아낸다는 거예요. 시장 조사할 때. 그 다음에 잘 팔리고 있는 제품 생산업체는 어떻게 마케팅 및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경쟁업체가 잘 베트남 시장에서 베트남 시장에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 그랬을 때 시장 조사를 통해서 그럼 그 회사가 어떤 제품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제품의 수요처는 누구냐. 그러니까 포텐셜한 바이어가 누가 될 수 있느냐. 음? 그 다음에 어떤 제품 정보를 갖고 있느냐라는 거. 그 다음에는 우리 제품을 홍보할 만한 광고 캠페인 매체는 무엇이 있느냐? 뭐 어떤 광고 잡지들이 있느냐? 광고 매체, 미디어들이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쵸? 그게 뭐 매거진이 됐든, 뉴스페이퍼가 됐든, 아니면 뭐 요새 뭐 SNS가 됐든, 아니면 뭐 셀럽이 됐든, 그죠? 셀러브리티, 그쵸? 아니면 뭐 또 요새는 그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쵸? 오토바이오그래피인가요? 그거 뭐라 그래요? 응? 연예인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쵸? 방송해가지고 SNS 방송하면서 판매하고 뭐 이런 것들 뭐가 있냐 이거죠. 중국 같은 뭐 왕홍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제품의 수요처는 구매 시 무엇을 중요하게 고려하느냐. 그쵸? 그러니까 셀링 포인트가 뭐냐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이어의 구매에 대한 어떤 욕구, 요구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바이어의 어떤 구매 동기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혹시 기억나요? 소비자의 구매 동기? 우리 마케팅 시간에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미국의 어떤 마케팅 학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소비자의 구매 동기 B, C, D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B, C, D 원칙. Better quality, 그 다음에 cheaper price. D가 뭐였죠? D가 differentiation. 차별화. 그쵸? 우리나라 말로 하면 B, C, D 원칙 가장 유사한 게 뭐라고 그랬죠? 그 우리 뭐라 그래요? 가성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가성비. 가성비 및 차별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바이어가 됐든 일반 구매자가 됐든 소비자 및 바이어들의 구매 동기는 BCD 원칙이 기본적으로 적용된다라는 거를 미국의 어떤 마케팅 학자가 조사를 통해서 정립을 시켜놨다는 거죠. 그죠? B가 뭐라고요? Better quality, cheaper price, 그 다음에 differentiation. 그죠? 그 다음에 시장 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제품에 대한 현지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소비자에 대한 반응 조사, 뭐 설문 조사를 한다든지, 그죠?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시장 및 경쟁사 동향은 어떠하며, 시장 및 경쟁사 동향은 어떠하며, 해당 산업 내에는 어떠한 이슈가 있는가. 예를 들어 가지고 화장품 그랬을 때 유기농 원료 이런 이슈가 있는 건지, 아니면 피부 탄력 강화, 아니면은 보습, 아니면은 뭐또 wrinkle improvement, 그러니까는 주름 방지 기능, 어떤 이슈를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환경에 대한 이슈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조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맨 오른쪽 표를 보시면 목표 시장 조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시장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첫 번째, 목표 시장에 최적화된 제품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어떻게 현저화를 시키시냐. 현저화. 현저화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쵸? 예. 제품 현저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표준화. 반대말이 표준화잖아요. 표준화라는 건 뭐예요? 국내에 생산된 제품 그대로 타겟 국가에 상관없이 똑같은 제품을 공급하는 거. 표준화잖아요. 그쵸? 근데 현저화라는 거는 현지 시장에 맞게 보완하는 거, 제품을 현지화시켜주는 거. 예를 들어 사이즈를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원료를 많이 집어넣어 준다든지, 어떤 원료를 뺀다든지, 제품을 어떤 형태로 만든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현지화.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현지화라는 게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 일본으로 막걸리를 굉장히 수출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입을 해갔어요. 우리나라 막걸리를. 예. 그때 아주 똑똑한 일본의 수입 업체 막걸리를 현지화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산토리 위스키라는 회사인데, 산토리 위스키 어떻게 현지화 시켜달라고 그랬냐면 음주 문화가 다르니까 일본에 맞게 막 바꿔달라는 거예요. 막걸리를. 첫 번째, 사이즈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당들 같은 경우에는 막걸리 사이즈가 별로 큰 거 아니에요. 한 통 가지고도 모자라. 막 두 통, 세 통 마시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의 음주 문화라는 거는 우리하고는 달리 퇴근 후에 이자카야 가서 혼자서 혼술 잠깐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전철 타고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먹다가 냉기기도 그렇고 아깝고 그쵸? 너무 많다는 거예요. 취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체력이 굉장히 강한가 봐요. 그죠? 막걸리 막 세 통, 네 통 마셔도 그 다음날 번쩍번쩍 일어나잖아. 그래서 할 일 다 하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 꽤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이즈를 3분의 1로 줄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음식을 좀 달게 먹어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좀 달짝지근한 맛이 난다고요. 그래서 당도를 높여달라. 이게 대박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막걸리가. 이게 대표적인 현저화예요. 현저화하는 거. 그 다음에 표준화라는 거는 코카콜라나 펩시콜라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어디서 우리가 마시든 원액은 똑같아요. 원액은. 근데 나라마다 물맛이 다르니까 원액은 똑같더라도 콜라 맛이 전반적으로 펩시콜라나 예, 코카콜라나 맛이 약간씩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느끼기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해외 여행 갔을 때, 뭐 중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홍콩이 됐든, 베트남이 됐든, 싱가포르이 됐든, 나야 다 가봤죠. 출장을. 그 가서 여러분들이 마셨을 때, 코카콜라가 우리나라하고 콜라 맛이 다르던가요? 코카콜라? 콜라 맛이? 달라요? 만약에 다르다라고 그러면, 같다라고 그러면, 예,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는데 만약에 다르다라고 다른 점을 콜라 맛이 다르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꼈다면 여러분은 too much sensitive한 사람이에요. 까탈스러운 사람이야. 네? 그 맛을 구분한다는 게 쉽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예민한 사람들은 구분할 수도 있대요. 어쨌든 그렇고 그게 이제 그러나 어쨌든 원액 자체는
국가에 상관없이 똑같은 걸 공급한다는 거죠. 이 얘기 어디서 들었냐고요? 미국 출장 갔을 때 라스베가스 출장 갔는데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에는 뭐 호텔마다 지하에 다 그냥 카지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박하러 간 게 아니고 코스모 프루프라고 전시회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화장품 전시회인데 전시회 브랜드가 코스모 프루프예요. 그게 전 세계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뭐 홍콩에서도 하고 막 하는데 나는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코스모 프루프를 갔어요. 그 전시회 끝나고 저녁에 밥 먹으러 가다가 밥 먹고 나서 오면서 뭐 카지노를 안 들릴 수가 없으니까 동선을 그렇게 배치해 놨으니까 그래서 심심해가지고 이제 카지노 갔죠. 예. 가가지고 이제 조금 했죠. 한 100불 정도나 했나. 그때 이제 옆자리에 앉은 친구하고 예, 같이 이제 하다 보니까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얘가 코카콜라에 근무하더라고. 근데 내가 봤더니 얘가 조금 좀 술이 취해 있더라고. 우리하고 좀 달라요, 카지노도. 우리나라 정성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입장하기 전에 음주 체크해요. 그래서 전날 마셨어도 안 돼. 예. 음주가 측정이 되면 못 들어간다고요. 근데 뭐, 미국 카지노나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 자체에서 막 술을 주잖아요. 준다고.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지만, 라스베가스는 준다고요. 그래서 위스키 한 잔 딱 그냥 공짜로 줘요. 그냥 먹고 나면 팁을 한 1불 주면 되는 거고. 뭐, 그게 취했더라고. 근데 그렇지만 말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내가 볼 때 그랬다는 얘기지. 근데 어쨌든 그 친구 얘기가 그래. 그 친구 얘기가 원액은 똑같이 공부한다 이거지. 공급한다. 예. 근데 맛 차이가 다르게 느낄 수도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네들은 엄청나게 시장 조사를 하니까. 예.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이 친구가 제정신에 있으면 내가 100% 믿을 텐데 약간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말이 꼭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대요. 근데 이 친구가 또 하나 그 퀴즈를 내더라고. 뭘 내냐면 펩시콜라하고 코카콜라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사람들이 구별하겠느냐. 구별하면 몇 프로나 되겠느냐. 몇 프로 사람들이 구별하겠느냐 그러더라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카콜라하고 펩시콜라하고 맛의 차이를 느껴요? 나 힘들 것 같은데. 이게 코카콜라나 펩시콜라 회사에서 엄청나게 그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대요. 간헐적으로. 근데 보면 맛이 다르다, 같다라는 게 반반이래요. 반반. 그러니까 반은 맞추고 반은 못 맞춘다는 거지. 어쨌든 예. 너무 얘기를 많이 했네. 예. 자, 수업으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 조사를 해서 그래서 최적화된 마케팅 방안을 수립을 하고 그래서 목표 시장에 적합한 방식으로 진입을 하고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되면 시행착오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시장 조사를 하는 게 그 초이스고 해외 시장을 진입할 때 안 하면 그 배드 초이스라는 거예요. 뭐가 차이가 있어요? 예. 마케팅 계획을 수립할 때도 하나는 시장에 맞는 방안을 수립할 수가 있는 거고 하나는 그거 쉽지 않은 거고요. 배드 초이스 하면. 그렇죠? 그래서 최적화된 방식으로 시장을 진입할 수 있다. 자,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해외 시장 조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이냐. 예. 첫 번째, 조사 목적 및 조사 내용을 확정하는 게 중요하다. 조사 목적 및 내용을 확정하자.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사 기획 및 조사를 의뢰한다.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하거나 의뢰하거나.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텝 3 목표 국가 정보를 수집한다. 뭐 정보를 수집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스텝 4 그래서 수집한 내용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 다음에 그걸 기초로 해서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전략을 수립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러면 시장 조사 목적 및 내용 확정을 한다. 스텝 1.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해야 되느냐? 어떻게 기업 내부 협의를 통해 조사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조사의 방향성을 확립하고 그쵸? 조사 목적을 기반으로 필요 정보를 중심으로 조사 내용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협의를 통해서 조사의 목적, 왜 조사를 하는 거냐? 그 다음에 어떻게 조사를 할 거냐? 방향성. 그쵸?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조사할 거냐?
라는 거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사 기획서를 여러분들이 작성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텝 1에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모았고 방향성을 확립을 했고 그 다음에 항목을 결정을 했다면 그걸 조사 기획서를 만들라라는 거죠. 어떤 일이든 기획서, 플래닝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 조사 기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외부에 발주를 주든 아니면 회사 내에서 직접 조사를 하든 시행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직접 조사를 할 때는요, 정보원을 통해 조사 목적 및 내용에 부합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게 첫 번째겠죠. 그쵸? 그 다음에 해외조사 전문업체에 의뢰할 때는 조사 일정 관리도 잘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항상 중요한 거는 조사 항목을 꼭 여러분들이 콕 집어가지고 전달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유통망을 조사해줘라. 아니면, 유통망별 가격을 조사해줘라. 아니면 시장 규모를 파악해줘라. 경쟁 업체를 파악해줘라. 바이어 리스트를 제공해줘라. 이런 식으로 조사 항목을 꼭 전달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쵸? 진행 상황을 잘 점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입된 정보를 추합 번역하여 정해진 양식에 맞춰서 기초보고서를 작성을 한다. 스텝 4. 그 다음에 기초보고서 내용을 분석해서 마케팅 전략 및 로드맵 작성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한 30분 됐으니까 여러분들 좀 힘들죠? 피곤하죠? 계속 모니터 보니까. 나도 좀 그래요. 예, 그래서 잠깐 릴렉스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손을 위로 쭉 올리고 하품도 하고 숨도 한번 쉬고 눈도 좀 이렇게 깜빡깜빡 하고요. 천천히 해요. 천천히. 그래서 좀 이렇게 잠깐 브레이크 하도록 합니다. 어디 가지 마요. 가지 말고 잠깐 1, 2분 동안 편하게 1, 2분 동안 편하게 물도 좀 마시고요. 1, 2분 동안 눈도 좀 깜빡깜빡. 아까 내가 얘기했죠? 진짜. 이번 중간고사는 안 본다고요. 예. 좋죠. 안 보니까. 그 대신 레포트를 내도록 하는 게 아니고 안 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전공 과목은 아니니까. 그 대신 에이 뭐 레포트도 없고 시험도 없으니까 좋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전공 과목 조금 더 신경 쓰시라고 그 부담을 좀 줄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럼 좀 휴식을 취했나요? 자, 물도 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또 이제 계속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해외 시장 조사 단계별 업무를 보면은요, 좀 전에 이제 스텝 4로 나눴었잖아요. 세부적인 것들 한번. 첫 번째, 스텝 1에서는 조사 목적을, 그 다음에 조사 내용을 확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스텝 2에서는 조사 기획 및 조사를 의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부 협의를 완료하는 단계에서는 뭐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되느냐? 조사 제품, 어떤 제품을 갖고 진출할 것이냐, 제품을 확정을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상 국가, 베트남으로 할 것이냐, 그쵸? 말레이시아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조사의 목적, 뭐 조사의 목적이라는 건 뭐 시러스한 건 아니겠죠. 당연한 거죠. 조사의 목적이라는 거는 마케팅 수립을 해서 실제로 현지 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거겠죠. 그쵸? 그 다음에 조사 희망 내용들, 조사 항목을 취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사 기획 단계에서는 조사 제품을 명시하고 그 기획서에다가 조사 국가를 명시하고 그 다음에 조사 목적, 그렇죠? 기획서 만들 때 이런 내용을 쓰시라 이거. 1번 조사 제품, 2번 대상 국가, 3번 조사의 목적, 4번 조사의 내용, 5번 조사의 방법론, 6번 조사에 따른 설문지,
그래서 샘플도 만들고 이렇게 쭉쭉 조사 기획서를 써 내려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조사 의뢰를 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기업 외부 조사 전문 업체를 찾아내가지고 해외 시장 조사 업체. 가능하면 우리가 타겟을 한 국가의 현지 마케팅이나 컨설팅 회사가 좋겠죠. 그 다음에 내부 그 담당자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스텝 3, 4 목표국가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 다음 조사를 진행하면 되겠죠. 현지 조사를 하든 응? 그다음에 다른 직접 방법으로 조사를 하든 그다음에 현지 조사 일정을 관리하고 조사 결과물을 한번 검토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보고서 작성. 그래서 결과물을 취합 분석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 그다음에 결과 보고를 한다라는 거죠. 다시요. 그래서 해외 시장 조사를 할 때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느냐,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일단 내부 협의를 먼저 한다. 조사 기획을 한다. 조사 의뢰한다. 그 다음에 실제로 조사를 진행을 시킨다.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 그 다음에 결과 보고를 한다. 그러면 이런 6가지 단계의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밑에 있는 내용들. 협의하는 단계에서는 제품을 확정을 하고, 뭐 국가를 확정을 하고, 기획서를 쓰는 단계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확정된 대로 기획서를 쓰고, 그 다음에 외부 업체에 의뢰를 하든,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하든, 직접 하든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결과 보고를 한다. 여러분들이 이런 단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처리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감이 좀 잡혀요? 감이 좀 잡혀요? 어떻게 하면 될지? 예. 자, 그 다음에, 음,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외 시장 조사 방법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조사 국가를 선정을 한다. 그 다음에 제품 선정을 한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와 제품을 결정한 상태에서 조사의 목적이나 조사의 내용이나 조사의 방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차 조사, 2차 조사를 나눠서 조사를 할 때는 1차 조사는요. 조사자가 설문조사, 인터뷰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설문조사, 인터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미리 설문조사 내용, 인터뷰 내용 이런 것들은 항목들을 다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근데 그게 뭐 제품에 따라 가지고 국가에 따라 가지고 항목을 결정한다, 만든다. 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잠재 고객을 모아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요새는 그것도 많이 해요. 인플루언서도 활용해가지고 인플루언서한테 일정 금액을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구독자들한테 반응을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방법들도 많이 하죠. 그쵸? 어떤 면에서는 요새 그런 것들은 뭐 즉각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리얼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조사할 수 있으니까 SNS가 생긴 다음부터는 조사하는 것도 많이 정확해지고 편해졌다는 거죠. 빨라지고. 그쵸? 그 다음에 현재 시점에서의 생생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실사 진행에 대한 기술과 지식이 요구되며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거예요. 설문조사나 인터뷰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요새 뭘 많이 해요. 빨리 하고 음? 비용도 그 다음에 노력도 절감하기 위해서 SNS 인플루언서들 그쵸? 그 다음에 또 연예인들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많이 한다라는 거죠. SNS로 그쵸? 뭐 페이스북이나 뭐 많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2차 조사는 다른 조사자에 의해 수집되어 공개된 정보.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보고서 같은 것들. 보고서 많죠? 그쵸? 인터넷에 많잖아요. 그죠? 사이트에. 빅데이터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 빅데이터는 시장조사 관련된 빅데이터는요. 누가 갖고 있냐면 무역협회나 코트라. 그 다음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H센터 이런 데서 많이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시장조사 보고서 빅데이터. 그러면 무역협회 트레이드 내비라는 게 있어요. 트레이드. 내비게이션 할 때 내비, 트레이드 내비. TRAD NABI.
그 다음에 코트라에 보면 해외시장 뉴스라는 빅데이터가 있어요. 시장조사 관련된 거.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저기 H센터 같으면, H센터가 어디예요? 한국말로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식품 관련된, 예, 예, 그러한, 단체죠. 그쵸? 그 kati.net, kati.net, 이런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해외 국가별, 품목별 시장조사 보고서들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중국의 김치시장, 일본의 김치시장 조사 보고서, 베트남의 화장품 시장, 중국의 화장품 시장, 뭐 이런 보고서들이 있다고요. 뭐 찾을 수만 있으면 좋겠죠. 그쵸? 예. 그럼 훨씬 시장 조사에 대한 예,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직접 조사하는 것보단 덜 들고 빠르겠죠. 그죠? 간편하고. 근데 그렇게 이제 딱딱 내가 원하는 국가의 우리 품목에 대한 예, 시장조사 리포트가 나오는 경우보단 안 나오는 경우가 많겠죠. 그쵸? 왜요? 품목도 엄청 많잖아요. 수십만 개 품목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도 240개나 있는데, 그쵸? 그 경우의 수를 조합해 보면 딱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을 확률은 그다지 많지는 않다. 근데 그러나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품목들, 식품이나 화장품이나 뭐 의류나 그다음에 전자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시장 조사 보고서는 생각보다 많더라. 어디에? 무역협회, 무역협회 빅데이터, 시장 조사 빅데이터, 뭐요? 트레이드 내비. 그다음에 코트라에 뭐라 그랬어요? 해외 시장 뉴스. 그다음에 H센터에 kati.net, kati.net 이런 데 보면 그래서 2차 조사 자료를 구할 수만 있다면야 뭐 1차 조사에 따른 비용 이런 것들을 확 줄일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반면에 또 하나 좋은 점도 있지만 2차 조사 자료가 근데 이제 자료의 그 신빙성의 문제. 그쵸? 그 다음에 또 예, 언제 조사가 된 자료, 언제 자료냐. 그쵸? 너무 오래된 자료들. 아, 지금이 2021년도인데, 뭐, 2005년도 없고, 2010년도 없고, 이런 것들은 자료의 가치가 별로 예,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쵸? 예. 그 다음에 1차 조사할 때 정성조사, 정량조사 이런 측면으로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정성조사, 정성이란 건 뭐예요? 예, 이게 딱 숫자로는 안 나오지만 그러나 예, 그러나 어떠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거. 그래서 FGI라고 해서 Focus Group Interview. 그래서 인터뷰예요, 인터뷰. 정성조사. 그래서 아까 1차 조사, 2차 조사 나눠봤잖아요. 그랬을 때 1차 조사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거. 그래서 관리자가 그룹 간담회를 진행함으로써 여러 명의 응답자와 동시 면접을 할 수도 있다. 그게 바로 그룹 인터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응답자들의 의견이나 태도나 사용 행동, 인식 등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그룹을 보통 한 8에서 10명.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그 일정한 공간에 모아놓고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층 면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대1로 그런 인터뷰 방식도 있고. 근데 좋긴 좋겠죠. 근데 시간하고 자금이 많이 들겠죠. 그렇죠? 시간하고 비용이. 그 다음에 정량조사.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체로 숫자로 파악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할 수가 있겠죠. 설문지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조사원들이 설문지를 통하여 제품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 파악 및 제품 구입, 그 다음에 이용 형태, 상품 및 광고 인지도. 아이고, 내가 지금 아침에 일찍 집에서 지금 또 오늘도 출근하기 전에 녹화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세탁소 아저씨가 잠깐 지나가셨어요. 아, 저 아저씨 프로예요. 세탁소. 어이, 아주 프로예요, 프로. 예. 맨날 한 번 요 시간에 오시나 봐요. 예. 자, 그 다음에 방문 면접 어떻게 하느냐? 전화 면접, 그 다음에 웹 서베이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새 웹 서베이 같은 거 많이 하죠. 인터넷 가지고. 그쵸?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설문조사 이렇게 한다고 막 모르는 데서 막 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갱 서베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갱스터, 갱은 아니고요.
모아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일정 장소의 응답자를 동시에 모아 응답자로부터 의견을 수입한다. 정량 조사할 때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홈 유서 테스트 해가지고 HUT라는 방식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집에서 일정 기간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뭐 비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요새 뭐 인터넷 옵션비 같은 경우에 보면 일주일 무료 사용하세요 막 이런 것들 있죠. 비슷한 거죠,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반응을 조사해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 비용이 많이 들겠죠, 생각보다.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2차 조사는 이제 인터넷 조사 같은 거. 그래서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조사들, 2차 자료들. 아까 얘기한 대로 무역협회 어떤 사이트요? 트레이드 네비, 코트라의 해외시장 뉴스, H센터의 카트.net 이런 데들. 예, 그래서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있는 각종 빅데이터 정보들. 그 다음에 신문 잡지 기사. 요새 뭐 신문 잡지 이런 거 안 보잖아요. 근데 전문 잡지 같은 건 볼 필요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전문 잡지. 화장품이면 화장품 관련되는 전문 잡지가요. 그 다음에 또 뭐 인터넷 매체 이런 것들이 제가 알기만 해도 30개 이상까지는 내가 확인했어요. 화장품 관련돼 가지고만.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더라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아. 중국은 뭐 엄청 많고요. 그 다음에 관련 전문 사이트들 같은 거 이런 것들 보면 좋겠죠. 그렇죠? 요새는 그래서 시장 조사를 되게 직접 하게 되면 인터넷 갖고 많이 하는 거예요. 인터넷 갖고. 인터넷 갖고. 그 다음에 전문 자료, 연구 보고서 같은 거, 문헌이나 논문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넷 도서관 같은데 이런 데 잘 뒤져야 되겠죠. 그 연구 보고서 같은 거 잘 좀 찾아보면 되겠죠. 뭐 국회 도서관이나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아니 무슨 학회 뭐 이런 데나 아니면 또 이제 품목별로 연구 보고서를 쭉 내는 그런 연구기관 같은 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기관을 찾는 게 먼저겠네. 그쵸? 품목에 따라 가지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해외 시장 조사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 그래서 먼저 정보 수집을 하고 정보 수집이 중요하잖아요. 그쵸? 정보 수집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전략을 수립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어떤 행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요. 일단 정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고 실행하고 그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만약에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 오늘은 그 사람 생일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일단 그 사람이 어떤 뭐 친구들을 뭐 통하든 뭘 하든 어쨌든 그 사람의 취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먼저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입된 정보들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제대로 된 건지. 그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럼 내가 어떻게 축하를 해줄까? 생일 어떻게 축하를 해줄까? 그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되겠죠. 중요하겠죠. 하다못해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운전할 때도 내가 쫙 운전을 하다가 좌회전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회전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냥 내 맘대로 휙 그냥 오른쪽으로 가야지 그럼 그냥 오른쪽으로 가버리고 사고 나요. 그러다가 뭐요? 일단 전반적인 도로 상황에 대한 정보를 내가 수집을 해야 되겠죠. 내 앞에 가는 차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왼쪽 백미러 보니까 내 왼쪽 뒤쪽에 차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근데 또 보니까 저쪽 오른쪽에는 또 교통에 어떤 정보가 있네? 확인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분석을 해야 되겠죠. 앞에 가는 차는 쟤네 지금 쌓여 있는 거 보니까 얘가 오른쪽으로 하려나 보구나. 오른쪽 쌓여 있는 거 보니까. 그쵸?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근데 판단해야죠. 그쵸? 그럼 내가 지금은 우회전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행동. 우회전 잠시 보류. 정보를 보고 분석해보고 판단하니까 괜찮겠네? 그럼 사인 넣고 오른쪽으로 가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항상 이거는 우리가 꼭 일할 때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관계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을 뭐 그냥 일상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정보 수집 행동하기 전에 정보 수집 그다음에 분석 그다음에 판단 수집한 분석한 정보를
그래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내 와이프에 대한 정보를 난 딱 먼저 수집을 해요. 그 다음에 분석을 해요. 네, 네. 와이프가 지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웃지를 않네. 왜 안 웃을까?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근데 판단을 해요. 아, 어저께 내가 친구 만나서 술 한잔 먹고 늦게 들어와서 그런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요. 아, 우리 집은 되게 돈으로 해결해요. 돈으로. 예. 그러면 점심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5만 원 줄까? 10만 원 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오케이. 어떻게 내가 지금 실수한모인데 10만 원 줄게. 친구 만나가지고 식사하고 들어오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예. 그럼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아침에 와이프가 웃지도 않고 조금 좀 침울한 것 같은데 아무 생각 없이 밥 줘. 그러면 주걱으로 한 대 맞아요. 밥도 못 얻어먹고. 이게 분위기 파악 못하고 개념 없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생존 전략 중에 하나예요. 예. 자, 어쨌든 또 쓸데없는 얘기했고 그래서 정보 수집, 그 다음에 분석, 판단, 실행. 이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뭐요? 정보 수집, 분석, 판단, 실행. 꼭 마케팅에서만, 시장 조사할 때만. 그거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일상 모든 생활에서 그렇게 하면 사람이 흐트러짐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고, 좋은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내 생활 신조 중에 하나예요. 예. 난 이게 거의 일상생활화돼 있어요. 나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 내가 조심스러운 거는 나같이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는 사람들, 내가 기업체 강의도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에 한국무역협회 무역 아카데미에서도 내가 교수로 있으니까 거기서도 강의를 많이 한다고요. 기업체 강의하죠. 뭐 많이 하죠. 그다음에 뭐 인터넷 강의도 하죠. 네? 그래서 동영상 올려놓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말쟁이들은 말에 실수가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근데 많은 말을 하다 보면 내가 원치 않게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항상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한 건데 아무런 뜻도 없었는데 혹시라도 마음에 왜 저러지? 기분 나쁘네? 이렇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내가 말을 굉장히 조심해요. 근데 이 말이라는 거는 말하기 전에 정보 수집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말로 하고 실행하고 이건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계속 말을 하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수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지. 그쵸? 근데 그게 항상 조심스럽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제가 강의하는 도중에 어떤 사례를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쉽게 얘기하려고 어떤 비유를 한다거나 했을 때 제 말에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줘요. 저건 그냥 생각 없는 말의 단순한 실수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에이, 기분 나빠. 오늘 하루 그냥 아침부터 잡쳤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사전에 양해를 좀 구하는 거예요. 사전에. 예. 그러니까 너무 크게 나무라지 마시고. 아시겠죠? 음. 그래서 항상 뭐가 중요하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실행을 하기 전에 뭐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정보 수집. 상대방에 있는 정보라든지 환경에 대한 정보라든지 어떤 정보 수집, 그 다음에 분석, 그 다음에 판단, 그 다음에 실행. 이게 몸에 배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정말 나이스하게, 그 다음에 정말 합리적으로, 정말 실수 없이 행동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쵸?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 희로애락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희로애락이 있는 건 맞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행동을 똑바로 해야 돼요. 행동이 중요하니까. 그쵸? 그래서 희가 뭐예요? 희로애락, 기쁠이잖아요. 근데 기쁠 때는 만약 기쁨만 하면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기쁠 때 약속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기쁜 마음에 섣불리 약속했다가 나중에 못 지키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쁠 때 막 기분 좋으니까 막 섣불리 약속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자제하라는 거예요. 기쁠 때는 어떻게 해라? 약속하지 마라. 그 다음에 화날 때는 화내면 돼요? 그냥 화난다고?
에이, 그거는 너무 일차원적이지. 화가 화를 부르는 거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지. 그럼 화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화날 때는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쵸? 잘못 대답이 나갈 수가 있다고요.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히로 할 때 애. 애가 뭐예요? 슬플 애잖아요. 슬플 때 그 슬픈 마음에 그 마음 그대로 행동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돼. 그래서 슬플 때는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결정. 에이씨, 울다가 에이, 자포자기 해가지고 어떤 나쁜 선택을 한다든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쁠 때는요. 마냥 기쁘면 돼요? 막 떠들고 다니고 혼자 그냥 기뻐가지고 날뛰면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제하라는 거예요. 자제해라. 그래서 인생 살다 보면 희로애락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항상 하루에도 그럴 수도 있고 인생 전체에 걸쳐서 그럴 수도 있고 일정 기간 동안 그럴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어떻게 행동해라? 예, 기쁠 때 약속하지 마라. 화날 때 대답하지 마라. 자제해라. 슬플 때 결정하지 마라. 나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쁠 때 자제해라. 아, 오늘은 강의보다 사랑하는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네. 자,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 예, 보고서 어떻게 작성하면 돼요? 그쵸? 결과물 취합을 해서 결과물을 분류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하면 되겠죠. 그쵸? 일단 결과물 취합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이거 뭐 당연하겠죠. 그쵸? 그래서 보고서 항목 어떤 게 중요해요? 시장 현황 및 전망, 제품의 트렌드, 유통 구조, 경쟁사 현황, 경쟁 제품에 대한 정보, 경쟁 제품에 대한 평가, 자수제품 평가, 소비자 수요처, 주요 수요처 정보, 뭐 이런 것들 쭉 중요한 항목, 조사 항목. 지난번에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마케팅에서 수출이든 수입이든 조사할 때요. 시장 조사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유통 구조, 가격 구조, 제품 동향, 또요. 시장 규모, 경쟁업체, 수익 관리 제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시장 조사 보고서다. 그럼 되게 이런 내용들 비슷한 내용 있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쵸? 잠깐 또 한번 눈 한번 깜빡하고 할까요? 예. 내가 잠깐 시간 드릴게요. 눈 한번 깜빡하고, 목도 한번 이렇게 돌려보고요. 음. 물도 한 잔 나처럼 마시고요. 강의 들을 때 항상 그 물을 갖다 놔요. 얼음물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물을 먹으면서 들으면 훨씬 강의 듣는데 도움이 돼요. 응? 억지로 막 참으면서 듣지 말고. 그쵸? 예. 자, 또 시작할게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아이고, 여긴 아닌데? 아이고, 여긴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할 거고, 여긴 놔두고. 아까 내가 이걸 지웠는데, 지웠는데 이게 안 지워졌구나. 세이브할 때 세이브가 안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인터넷 발굴은 나중에 따로 할 거예요. 이건 할 거고,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다시 이제 앞으로 나가서 처음부터 보면서 내용이 얼마 안 되니까 예,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해외 시장 조사다 그러면은 예, 그 전반적인 마케팅 활동의 일부분이다, 하나의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럼 마케팅 할 때 그러면 전체적인 마케팅 업무의 내용은 뭐예요? 전체적인 마케팅 업무의 내용은 예, 첫 번째 예, 뭐부터 해야 돼요? 타겟 마켓, 그렇죠? 타겟 마켓 선정, 그 다음에 시장 조사, 그 다음에 타겟 마켓 확정, 그 다음에 바이어 발굴. 이 네 가지 단계가 중요하잖아요. 그 중에 이게 시장 조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케팅, 특히 수출 마케팅을 할 경우에는 먼저 타겟 마켓을 1차로 선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선정된 시장에 대한 두 번째 바로 이 해외 시장 조사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타겟 마켓을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바이어를 발굴한다. 그쵸? 그 다음에 협상을 통해서, 그쵸?
조건을 합의하고 그 다음에 계약하고 그 다음에 물건 보내주고 돈 받고 이게 전체적인 마케팅 업무 처리 절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외 시장 조사라는 거는 전체적인 마케팅 업무 처리 절차 중에 하나의 부분이다. 근데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시장 조사가 왜 필요하냐? 결국은 어떤 국가가 적합한 국가냐. 그 다음에 마케팅을 할 때 어떻게 자금을 분배하면 될 것이냐. 어떻게 효용성 있게 쓸 것이냐. 그 다음에 바이어를 어떻게 찾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유지관리를 할 것이냐. 이러한 목적으로 해외시장 조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든 해외시장 진출을 앞둔 업체들의 어떤 문제점, 공통적인 문제점이다. 필요성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 조사의 필요성, 목적, 그쵸? 뭐예요?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 시장 구조 및 경쟁사, 그 다음 제품 동향,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최적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해외 시장 조사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해외 시장 조사를 하지 않았을 때는 타겟 국가에 대해 시장에 대한 문화 및 시장 특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시행착오의 가능성이 엄청 높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나 시장 조사를 하게 되면 최적화된 최적화된 마케팅 방안을 수립을 해서 그렇게 되면 시행착오에 따른 시간 및 비용에 어떠한 낭비적인 요소들이 발생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 조사를 할 때 어떤 내용들을 조사해야 되느냐? 일단 제품에 대한 내용. 어떤 제품이 잘 팔리냐?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가지고 비비크림이 잘 팔리는데 비비크림이 왜 잘 팔리는 거야? 아, 귀찮으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귀찮은 거 별로 안 좋아해. 근데 그냥 맨 얼굴 나갈 수는 없으니까 기초 화장품 안 바르고 그냥 비비크림 예의상 바르고 나가더라. 그래서 많이 팔린다. 뭐 이런 정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정보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경쟁업체는 어떻게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매체에다가 어떻게 홍보하면 되겠느냐. 그 다음에 바이어 발굴할 때 뭐가 중요하냐. 어떻게 발굴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우리 제품에 대한 현재 반응은 어떠냐. 설문조사나 뭐 인터뷰 조사나 뭐 인터넷, SNS 갖고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전반적인 이슈는 뭐가 있겠느냐. 제품에 대한 이슈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해외 시장 조사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겠느냐? 응?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해외 시장을 조사를 진행을 하느냐? 그래서 첫 번째, 조사의 목적 및 조사의 내용을 확정을 시킨다. 두 번째, 조사 기획 및 조사를 의뢰한다. 그쵸? 그래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시장 조사 전문 업체한테 위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목표 국가를 선정을 하고, 목표 국가에 대한 항목을 결정을 해서 조사 항목을 결정을 해서 정보를 수집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전략을 수립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일을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서는 시장 조사를 할 때 어떤 일을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를 1, 2, 3, 4단계로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항상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일을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정보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장조사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해외시장조사 단계별 업무를 보시면, 그쵸? 첫 번째는 내부 협의를 완료해야 된다. 내부 협의. 그래서 조사 제품 및 항목을 확정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플래닝, 조사 기획을 해야 되겠다. 조사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조사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조사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조사 결과를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결과 보고를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외 영업 담당자다 해서 시장조사를 맡았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단계에 따라서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다시요. 정리하면 내부 협의를 통해서 조사 항목 및 제품 및 항목을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조사 기획서 만들고 그 다음에 조사 의뢰를 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를 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사할 때 1차 조사, 2차 조사로 나눠가지고 1차 조사는 정량 및 정성 조사로 나눠서 하고 2차 조사라는 거는 뭐예요? 이미 공개된 정보들 코트라의 해외시장 뉴스나 무역협회 트레이드 랩이나 H센터의 카트점 넷이나 이런 것들 2차 조사 1차 조사는 뭐 인터뷰나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1차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정성조사 및 정량조사로 나눠서 정성조사 그러면 FG에서 그룹 타겟 그룹 인터뷰 그 다음에 심층 면접 1대1 면접 정량조사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나 갱 서베이나 그 다음에 HUT 홈 유서지 테스트 그래가지고 일정 기간 사용해 보도록 하고 정량조사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조사는 인터넷 조사나 전문 자료를 조사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인터넷 조사할 때 전문 자료 조사할 때 전문 조사는 어차피 인터넷으로 많이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책자 보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문헌이나 연구 보고서, 연구 문헌, 논문 이런 것도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했을 때 정보 수집하고 전략을 도출해서 시장 보고서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사 보고서 항목은 되게 뭐 시장 현황 및 전망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자, 어쨌든 오늘 7주차였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시장 조사였었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1시간 이상 여러분들이 듣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고사는 보지 않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